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각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뚜렷한 정치적인 성향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선거에 반영돼 왔는데요. 현역 의원의 출마가 가시화한 가운데 국회 입성을 위한 후보군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민심 풍향계로 알려진 광양시. 이를 증명하듯 연이은 무소속 시장 배출에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녹색 돌풍을 등에 업고 초선 의원을 국회로 입성시켰습니다. 당시 10%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파란을 일으키면서 현 여당의 지지세를 한풀 꺾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의 입지 굳히기와 출마 예정자들의 자리 뺏기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정인화 의원과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전 현직 의원 간의 대결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입니다. 정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우 전 대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지역 출신으로 지속적인 민심 훑기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도 눈에 띕니다. 언론 생활을 마치고 지역에서 대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박근표 전 YTN 시청자 센터장과 민변 출신으로 꾸준하게 지역 텃밭을 갖고 왔던 서동용 변호사의 출마 여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전 현직 도의원들의 행보에도 유권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기는 마찬가지. 현재 도의회 의장은 물론 지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재 의원과 의정활동 기간 쌓은 경력을 토대로 소통을 강조하는 신홍섭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를 통해 입지를 다져온 지역 인사들도 대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행정 경력과 함께 시장 선거 출마 경력에 있는 김재유 전 보성 부군수가 지역 방문을 늘리고 있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보좌하고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던 안준노 전 노동특보도 적극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야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도 예상됩니다. 광양시장 선거 출마 등 꾸준히 얼굴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유현주 민중당 광양시 위원장 역시 노동자들 위한 민생정치를 강조하고 의정활동 경험을 내세우며 출마가 점쳐집니다. 특히 곡성과 구례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이른바 제3지대 세력의 규합도 선거 양상을 바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 공천이 곧 당선이란 정치 공식을 깨뜨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또다시 반영될지 광양의 내년 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내년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며 위법행위 안내와 함께 단속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의 경우 오늘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시티투어 트롤리버스와 연계한 여행 상품이 개발됩니다. 순천시는 시티투어 도심 코스인 트롤리버스의 운행 방식을 도심 순환형에서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형태로 바꾸고 문화의 거리와 웃장 대신 일몰이 아름다운 와온 해변을 경유지에 추가했습니다. 트롤리버스는 코레일 도착 시간에 맞춰 순천역을 출발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드라마 촬영장, 와온 해변 순으로 도심 관광지를 경유하는 프리미엄 여행 상품으로 연계 개발 운영됩니다. 순천만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600년 전통 문화를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도 오는 202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울린 초가들이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초가 지붕에 새 볏짚을 얹는 이영익기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처럼 600년 가구와 현재가 공존하는 사적 302호 나간읍성은 조선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여 세대가 전통을 이어가며 거주하고 있는 나간읍성은 지난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록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내년 초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대상지에 먼저 선정돼야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맞춰 보존관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우선 등재 추진 대상 목록이 돼야 됩니다. 그 목록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유산 신청서, 그다음에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성곽 중심의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을 문화와 결합한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 부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부각을 시키면 차별화도 되고 또 그 탁월성 이런 면에서 호응을 입지 않겠냐. 세계유산 등재는 나간읍성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00년 전 선조들의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순천 나간읍성.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지역 내 동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최근 214억 원의 기금 조성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고흥 한우 명품화 사업단, 고흥군 학원연합회 등 8억여 원에 이르는 기금이 조성되면서 지역사회 내 동참 움직임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았던 올해 순천 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이 100% 학생 희망에 따른 배정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순천 시내권 15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학교를 지망한 뒤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순천 지역 학생의 수는 모두 2,900여 명입니다. 3년 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당시 현장을 방문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수산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 보상가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위장 전입 등 보상에 관련된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화재 현장에 정부 관계자가 방문하면서 인근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된 건 지난 2017년.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토지 보상 절차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토지 보상 감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물로 배를 채우고 일을 해갖고 번 돈으로 갖고 이 땅도 사고 집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낮은 단가에다가 인근 토지들의 보상 기준이 되는 지역을 비교 표준지라고 합니다. 같은 번지수의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도 가장 낮은 가격을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한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금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세입자를 위장 전입시키고 건물 면적을 부풀렸다는 민원도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토지 감정가 결정은 여수시의 권한이 아니며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이제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판단을 하시겠죠. 추진 과정에서 잇따르는 잡음을 해결하고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이 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족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특성을 이해한 세밀한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궁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태국인, 담배 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살해한 태국인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도 조금 느끼고, 왜냐면 바로 저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살인사건 났으니까.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부수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흉기를 대한민국에 다니면은 흉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현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일부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기보단 같은 나라 출신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집단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이 강력범죄로 연결되곤 합니다. 경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소통에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뿐만 아니라 국적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과 맞춤형 대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60여 개국 동포 상공인 6천여 명이 참석하는 다음 주 여수 한상대회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60여 대가 투입됩니다. 여수시는 행사 하루 전인 21일부터 닷새간 행사장과 숙소, 공항 순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대규모 무료 교통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모집한 자원봉사자 220명을 행사 지원과 미화 등 9개 분야로 편성해 오늘 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막바지 대회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전남 지역의 취업률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9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 4천 명이 증가했으며 취업률도 1.7%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했습니다. 또 9월 전남 지역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1.8%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수시립 쌍봉도서관이 종합자료실 운영을 오후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연장한 결과 이용객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밤 10시까지 종합자료실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쌍봉도서관 이용객의 수가 전년에 비해 9만여 명이 늘어난 2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웅천동에 개관 예정인 이순신 도서관도 저녁 10시까지 운영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28일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다음 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남 동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각종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수 엑스포로 항만 기능이 폐쇄됐던 여수 신항을 대체하기 위한 신북항 공사가 착공 4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전자음악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신북항 방파제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신북항에는 관공선과 해경선박 190여 척이 머무르면서 해상 재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3km가량 이어진 방파제 위에는 오션 오르간과 오르간 등대 등 친수시설이 설치돼 관광 복합 항만시설로 21일부터 민간에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구름은 다소 끼더라도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남동풍이 불어들면서 한낮에 서울이 20도, 부산이 22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차츰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와 동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상 해안과 제주도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울은 오후부터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다시 맑은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